안녕하세요, 카키만영입니다. 오늘 테슬라 모델 Y 신형 일명 주니퍼라고 하는 차가 완전히 공개됐습니다. 공개를 하면서 바로 주문을 받기 시작했어요. 와, 대박이죠. 그 전까지 모델 Y를 보면 크고 성능 좋고 무게 가볍고 뭐 한 번 충전으로 멀리도 갈 수 있고, 그리고 오디오 좋지, 화면 커서 막 넷플릭스도 이렇게 빵빵하게 볼 수 있지, 자율주행 FSD 이것도 기대할 수 있고, 그리고 테슬라 슈퍼차저라는 건 정말 편리합니다. 언제든지 고장나지 않은 완벽한 충전기를 팍팍 꽂아서 쓸 수 있고, 이런 것들 그냥 다 좋아. 진짜 편리하고 정말 좋은 차인데 문제는 너무 못생겼어. 근데 이 디자인은 최소한 내 자존심으로 허락이 안 되는 영역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뭐 제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 저희 테슬라 오너님 앞에 계신데 죄송합니다. 기분 나쁘셨다면 죄송해요. 그리고 또 전에 모델 Y는 이 승차감이 문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너무 딱딱했다, 이런 얘기 하는데, 그 와중에 조금씩 개선돼서 이제는 모델 Y도 그런대로 괜찮다고 하는데, 그것보다 훨씬 좋아져서 이제 승차감이 좋은 차가 됐다 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전면 카메라, 그리고 2열 센터 디스플레이, 이런 것들까지도 꼼꼼하게 업그레이드 됐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가격은 거의 비슷하게 유지한다는 얘기도 하는데, 이게 진짜인지 지금 우리나라에서 모델 Y 엄청나게 많이 팔렸고, 그리고 우리 회사에도 테슬라 모델 Y 오너분이 두 분이나 계십니다. 지금 울고 계세요, 앞에서. 이 모델 Y 새로워진 모습은 어떻게 달라졌고, 그리고 얼마나 좋아졌는지, 그리고 아쉬운 점은 없는지, 이런 것들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한국을 포함해서 중국, 일본 모두 주문을 받기 시작했고, 그런데 미국은 아직도 구형 모델을 주문받고 있네요. 어떻게 된 거겠어요? 당연히 중국 공장에서 먼저 신형을 만들고 미국 공장은 그 후에 만들도록 하겠다. 중국 공장 물건을 받는 국가를 따지면 사실 한국, 일본, 중국 이런 곳이니까 여기서 새로운 모델 Y를 먼저 딜리버리 하겠다 라는 얘기죠. 우리나라에서 주문받는 모델은 롱레인지 론치 에디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론치 에디션이라는 건 뭐예요? 처음에 론치하는 거니까 처음에 사는 사람에게 조금 더 혜택을 준다. 혜택일까? 혜택일까? 사실 이거 한정판이니까 돈 더 내세요 라는 얘기겠죠. 가격이 얼마냐? 가격이 7,300만원. 뭐야? 아니 모델 Y인데 7,300만원이 말이 됩니까? 기존의 모델 Y 후륜구동이 5,299, 모델 Y 롱레인지 모델이 6,099였습니다. 근데 지금 1,200만원이 더 오른 거야? 이게 말이 되나? 아무리 한국 사람이 호구같이 보여도 그렇지, 이렇게 비양심적으로 가격을 올리면 이따위 걸 누가 사겠습니까? 라고 얘기하지만 제가 삽니다. 저는 주문을 넣어놨습니다. 지금 계약금이 500만원? 현대차는 계약금이 10만원인데 지금 계약금을 500만원을 받아? 무슨 포르쉐입니까? 이게 뭔가 좀 호구가 된 느낌이 들긴 하는데, 그래도 빨리만 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기 제가 주문을 하고 보니까 여기 딱 써있습니다. 인도시기 아직 확정되지 않음. 아니 돈은 받아가고 언제 줄지는 모르겠다고? 이게 맞나? 중국 사이트를 보면요, 여기 인도시기 3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월에 주문해서 3월에 받을 수 있으면 괜찮지. 일본은 4월에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3월 4월이면 우리나라는 5월엔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나라에 있는 재고를 모두 다 떨어야지 나오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지금 모델 Y 주니퍼 어떤 차인지 빠르게 살펴보시죠. 차를 보면요, 전면은 이렇고 측면은 이렇고 후면은 이렇습니다. 예쁘죠? 이걸 모델 Y라고 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상당히 많이 달라졌고, 이 차가 지나가도 저게 모델 Y인가? 라고 아마들 처음 본 사람은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달라졌다는 느낌이 들어요. 기존 모델 Y가 조금 이상하게 생긴 것은 이유가 있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델 Y 나올 때만 해도 이게 정말로 이렇게까지 성공하는 자동차가 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5년 전에 모델 Y가 나왔는데 그때 이 테슬라의 분위기는 살벌했습니다. 그 테슬라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꽁두박질 쳤다가 정말 많은 사람들이 테슬라를 숏을 했어. 이 회사는 사기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면 테슬라는 흑자를 낸 적이 별로 없었어요. 처음으로 흑자를 2번 낸 때 이 모델 Y가 나왔습니다. 그때 당시 모델 Y를 내놓을 때 어떻게 했나? 모델 3의 부품을 최대한 이용해서 이익을 극대화하자. 어차피 공장이 얼마 없어, 부품도 얼마 못 만들어, 그러니까 그 해당 라인에서 SUV까지 만들 수 있도록 하자, 거의 비슷하게 하자 라고 해서 만들어진 게 모델 Y예요. 그래서 보닛이라든지 헤드램프라든지 뭐 등등등 앞부분에 있는 많은 것들을 그냥 공유해 버립니다. 부품 없네요. 모델 3 부품을 갖다 그냥 끼울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진 자동차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딱 보면 디자인이 거의 똑같습니다. 그 뒤부터 올라가니까 이게 껑충한 느낌이 더 많이 들게 되는 거죠. 말하자면 원가를 낮추기 위해서 디자인은 희생해라 라는 생각으로 만들어진 차입니다. 대신에 소비자들한테 싸게 주잖아. 아니 SUV 전기차인데 이렇게 싼 거 봤습니까? 라면서 싸게 줬던
나왔던 차였던 거죠. 그런데 이제 모델 Y는 어떻습니까? 더 이상 가지치기 모델이라고 할 수가 없죠. 작년 모델 Y는 가솔린차, 하이브리드차 모든 것을 합쳐서 그 중에 가장 많이 팔린 차가 됐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차가 모델 Y예요. 완전히 새로운 부품으로 완전히 따로 만들어도 충분한 볼륨이 확보가 되는 겁니다. 모델 3하고 똑같은 부품, 똑같은 디자인을 굳이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완전히 다른 디자인이 만들어진 거고요. 그래서 디자인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네, 전체적인 느낌은 정말 샤프하고 날렵해졌습니다. 이렇게 사진으로 보니까 기존의 그 껑충했던 느낌은 거의 들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컬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퀵실버 컬러를 하게 되면 와, 미래적인 느낌이 확 듭니다. 저희가 미국에서 보고 왔던 사이버캠 느낌도 살짝 있기도 하네요. 뭐 테슬라는 요번에 사이버 트럭도 이렇게 일자 램프, 사이버캡도 일자 램프 이런 식으로 이 사이버 디자인이라고 해서 일자 램프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테슬라적인 느낌을 잘 자아내고 있죠. 아니, 일자 램프는 현대차도 있고 뭐 다 있잖아요. 아니, 모든 회사들이 다 일자 램프 아닙니까? 테슬라적이라고 얘기할 이유가 뭐가 있나요?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2019년에 사이버트럭 처음 공개하기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일자 램프를 쭉 이어간 회사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 사이버 트럭이 워낙 독특하게 일자 램프를 쓰니까 그때 그게 너무나 인상 깊어서 그 이후에 나온 차들이 대부분 일자 램프를 갖게 된 거죠. 여튼 테슬라가 원조집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일단 전면부부터 보면요, 전면부는 더욱더 화려하게 보입니다. 일자 램프가 있고 그 밑에 헤드램프가 있죠. 헤드램프가 보통은 위에서 아래로 그냥 생뚱맞게 하나가 떡 이렇게 자리 잡게 돼 있는데 지금 그렇게 돼 있는 게 아니고 지금 헤드램프 부분이 아래쪽에 있는 에어 인테이크하고 이렇게 붙어진 걸 볼 수가 있죠. 위에 일자로 되어 있는 건 이건 DRL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게 DRL이 중간에 좀 끊어진 거, 요건 조금 아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현대기아 같은 경우는 코나니, 소나타니, 그랜저니 이런 차들 보면 일자 램프로 하나로 쭉 이어져 있죠. 어쨌든 아래쪽에 있는 헤드램프 그리고 그 옆에 에어 인테이크 그리고 윗부분에 이 DRL까지 잘 조화를 이루면서 굉장히 예쁘게 보이기도 합니다. 묘하게 전에 없던 디자인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딱 보면 테슬라가 새로운 차를 내놨구나, 테슬라구나 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느낌을 잘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전에 테슬라 모델 Y가 너무 못생겨서 나는 선택하지 못하겠다라고 했던 분들도 계셨는데 이제는 아마도 모델 Y가 너무 예쁘기 때문에 나는 테슬라를 선택해야 되겠다 라는 분들도 생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상한 점은 전면에 테슬라 엠블럼이 사라졌습니다. 테슬라라는 걸 전면에서 알아볼 수 있는 요소가 하나도 없죠. 그래도 나는 테슬라인 거를 딱 보면 알지 않겠냐 라는 자신감 같은 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기존에는 에어로다이나믹을 극단적으로 높이는 느낌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앞쪽이 이렇게 꼬그라지는 느낌이 있었는데 근데 이제는 범퍼 높이가 상당히 올라오면서 이 라인을 굉장히 날카롭게 쓰고 있네요. 그래서 보닛이 꼬그라지는 느낌이 아니라 좀 쭉 뻗은 느낌으로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느낌상으로 봤을 때는 여기 양쪽에 또 캐릭터 라인까지 잡았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앞면이 넓어지기도 했고 그리고 캐릭터 라인도 있고 하니까 공기역학이 나빠졌겠구나 이런 느낌인데 디자인만 보고 이게 공기역학이 좋다 나쁘다 이걸 속단하기는 이른 것 같아요. 일단 여기서 몇 가지 사진들을 보면요, 범퍼 하단에 보면 이렇게 카메라가 살짝 들어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카메라가 왜 있나? 보통 전방 카메라로 자동차에 많이 붙어있게 되는데 테슬라는 그동안 전방 카메라가 있는 차가 하나도 없었거든요. 근데 처음으로 여기 카메라가 들어오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전방 카메라가 들어가면 뭐가 좋을까? 전면 주차를 할 때 앞쪽에 혹시라도 스크래치 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드는 거, 이런 것들을 조금 막아줄 수 있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요즘 들어서 FSD라든지 ASS라든지 원격에서 차를 출차한다든지 이런 기능들 하잖아요. 그런 거 할 때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걸로 어라운드 뷰가 되게 360도를 이렇게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요? 생각하시는 분도 계신데 테슬라는 어라운드 뷰를 넣어줄 가능성이 극히 낮긴 합니다. 왜냐하면 테슬라가 그런 걸 싫어해. 굳이 운전자가 왜 내 차 주변을 그렇게 자세히 봐야 됩니까? 운전자는 어차피 실수하는데 그거 보여준다고 그거 안 받겠어요? 어차피 박을걸?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운전자 주차를 위한 보조 기능을 굳이 만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동차가 자동으로 주차해 줄 거니까. 계기판도 지금 안 넣어주잖아요.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안 넣어주고. 그거 왜 그럽니까? 운전을 왜 하냐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테슬라인데 거기서 서라운드 뷰를 넣어줄까? 넣어줄 리가 없죠. 그럼 전면 카메라는 왜 있는 건가?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 전면 카메라가 테슬라 하이랜드에도 없거든요. 근데 굳이 여기다가 넣는 건 조금 이상하기도 합니다. 근데 예전에 하이랜드 처음 나올 때도 전면 카메라가 범퍼 카메라로 있었어요. 있었는데 나중에 사라졌거든요. 모델 Y도 여기 카메라 표시되어 있지만 나중에는 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테슬라 좀 이상하죠? 아니 다른 데도 아니고 공식 홈페이지에 나온 그림인데 이게 나중에 사라진다는 게 말이 되는 거냐. 그래서 아마 나중에 사라질 가능성이 있다.
자, 측면 디자인을 봤을 때 전장이 조금 늘었습니다. 기존 대비 40mm 정도 늘어났어요. 40mm면 사실상 이만큼 늘어난 건데 이 정도 늘어났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측면이 되게 길어진 느낌이 들죠. 40mm라고 하면 아마 이 범퍼 하단에 뒤쪽에 있는 디퓨저 이런 것들이 지금 살짝 보이거든요. 약간 범퍼 끝에 디테일이 조금 바뀌면 그게 40mm 정도 되기 때문에 이 측면에서는 하나도 변한 게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고도 똑같고 전장도 사실상 똑같은 거고, 그렇기 때문에 비율은 똑같은 건데 사진을 잘 찍은 건가 뭔가 더 늘씬해 보이는 느낌이 있죠. 문짝, 사이드미러, 후면 팬더까지 모두가 완전히 똑같은 부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차이점이라면 지금 휠이 좀 다르네요. 휠은 기존 20인치 인덕션 휠을 썼는데 요거를 블랙으로 처리할 수 있었죠. 근데 이제는 요거를 은색으로 20인치 헬릭스 2.0 휠이라고 하는데, 헬릭스 휠이 기존에 있었던 휠이죠. 요걸 조금 바꿨다라는 얘기예요. 그냥 테슬라 휠이네 이런 느낌이에요. 가운데 너트 디자인은 블랙 커버를 이렇게 딱 씌우도록 이렇게 해놨네요. 근데 타이어는 조금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27540 20인치 타이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기존보다 폭이 20mm 정도 넓어진 겁니다. 기존은 255여서 기존보다는 넓어졌다. 사실상 이 정도면은 스포츠카 타이어라고 할 수 있고요. 근데 타이어를 이렇게 넓히면 일단 그립감이 좋아지고 운동 성능도 좋아집니다. 그런데 나빠지는 면도 있어요. 연비에서는 조금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럼 당연히 주행거리가 더 짧아지겠네 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면 주행거리가 오히려 늘었습니다. 중국에서는 지금 주행거리가 30km 정도 더 늘었고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보면은 조금 더 늘어난 것 같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예상치긴 하지만요. 여튼 그만큼 이 배터리 성능이 더 향상됐든지 아니면 모터의 효율을 더 향상시켰든지 이런 걸로 보여지네요. 지금 타이어 사진을 보면 20인치 타이어, 한국 타이어 아이온이 끼워졌네요. 기존에는 구디어 이글 F1이 껴졌었거든요. 구디어보다 한국 아이온이 더 좋다는 건가요? 야, 신기하네. 이글 F1 정말 좋은 타이어인데 그거보다 더 좋다? 일단 뭐 연비면에서라든지 소음면에서 확실히 더 좋아졌을 것 같고, 스포츠 성능에서도 더 좋아졌는지는 저희가 나중에 실제 시승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중국에서는 19인치 휠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공개했습니다. 19인치 휠은 이런 디자인인데 우리나라는 아직 론치 에디션이기 때문에 19인치를 선택할 수가 없고요. 휠이 에어로다이나믹 커버를 씌울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에어로다이나믹 커버가 이렇게 선풍기 살처럼 이렇게 생겨서 빈 공간을 좀 메꿔주는 형태로 생겼고, 요걸 떼내면 그냥 일반 휠처럼 사용할 수 있는, 양쪽으로 사용할 수 있는 휠로 만들어진 것이 보여집니다. 나름대로 멋진데요? 멋지게 만들어졌어요. 자, 이제 후면 디자인을 살펴보도록 하죠. 후면은 와, 이게 정말 미래적으로 보여집니다.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것은 가로 램프가 쭉 뻗은 거, 요게 굉장히 독특하네요. 일자 램프 쓰는 자동차들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반사식 램프는 처음 봤습니다. 반사를 이용해서 테슬라 엠블럼 부분이 쫙 빛나게 그라데이션 효과를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자동차 테일 램프에서 이런 식의 디자인은 처음이죠. 아주 미래에서 온 자동차 같은 느낌을 잘 자아내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느낌이 아래쪽에 디퓨저가 더 올라왔어요. 뒷면이 좀 덜 뚱뚱해 보인다 할까? 좀 더 날렵한 느낌이 들게끔 디자인을 잘했습니다. 트렁크 리드 같은 경우는 기존에는 그냥 뭉툭한 느낌이었는데 요걸 아주 날카롭게 만들어서 마치 뒤쪽에 날개가 달려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만들었는데, 요것도 에어로다이나믹에 도움을 주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주 멋진 디자인을 만들어냈고 깔끔하기도 하고, 이 깔끔함의 요소는 뭐 여러가지 있겠지만 기존에는 여기 램프 가운데에 파팅 라인이 있었죠. 램프 가운데가 잘렸습니다. 왜냐면 트렁크가 어쨌든 올라가야 되니까. 근데 신형은 이 램프 전체가 따라 올라갑니다. 램프가 깔끔하게 이어질 수 있게 된 거죠. 브레이크 램프라든지 깜빡이라든지 이런 게 위쪽으로 올라가 버리면, 만약에 차가 고장났거나 할 때 그러면 어떻게 하나? 차 고장나서 트렁크 열어놨어요. 뒤에서 차가 불빛이 안 보여서 들이받았어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트렁크를 열면 아래쪽에 조그만한 램프가 들어오게 됩니다. 이렇게 조그마한 램프가 잘 보일까 싶긴 한데 아마 이렇게 작더라도 광량이 크기 때문에 오히려 더 잘 보일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아마 눈뽕 램프처럼 쫙 이렇게 빛이 더 세게 들어오게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굳이 트렁크가 올라가는 것에 대비해서 거기 따로 램프를 붙였다는 것도 아주 재밌는 요소기도 합니다. 그리고 번호판이 아래쪽으로 내려갔잖아요. 그래서 여기 빈 공간으로 면이 비어있다. 이것도 차가 굉장히 깔끔해 보이는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이 정도 변화만 있어도 차가 엄청나게 새로운 느낌이 드네요. 여기에 우리나라식 하늘색 번호판을 한번 붙여볼까요? 네, 붙여보면 이런 느낌이 되는구나. 번호판 붙이니까 확 죽네. 아무튼 뭐 그래도 나름 예쁜 것 같긴 합니다. 지금 론치 에디션이기 때문에 뒷편에 론치 에디션 딱지가 하나 붙는 게 독특한 점이네요.
자, 실내를 살펴보겠습니다. 실내는 크게 바뀐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소재감이나 꼼꼼함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달라졌어요. 가죽을 꽤 쓰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요게 가죽이라고. 근데 물론 이건 비건 레더라고 하는 인조 가죽입니다. 그래서 실제 가죽은 아닐 거고요. 그리고 론치 에디션은 여기에 인조 스웨이드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자동차에서 사용하는 모든 스웨이드가 인조 스웨이드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당연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어쨌든 꽤 고급스럽기도 하네요. 송풍구 앞쪽에 여기 가죽으로 둘러지고 스티치까지 있어서 이게 조금 더 고급스럽게 보인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지금 신형에 딱 들어왔을 때 제일 먼저 보이는 차이는 앰비언트 라이트입니다. 앞쪽에서부터 쭉 이어져서 이 측면 도어까지, 그리고 뒤쪽 도어에도 앰비언트 라이트가 쭉 이어지고 있어서 차가 고급차구나 라는 느낌을 주고 있고요. 디스플레이는 기존 대비 조금 더 커졌습니다. 베젤은 더 작아지고요. 그래서 기존 하이랜드에 들어가는 그 디스플레이가 여기도 들어온 걸 볼 수 있네요. 15.4인치고 디스플레이에서 넷플릭스라든지 뭐 유튜브라든지 뭐 동영상을 플레이하게 되면 15.4에 꽉 채워서 영상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이 사운드 시스템하고 같이 어우러지면 홈시어터에서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정말 빵빵한 사운드와 이 디스플레이를 즐길 수 있게 되죠. 그리고 스마트폰 충전기 여기 두 개 세워서 충전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충전하는 동안에도 좀 보여요. 그래서 굉장히 좋고, 그리고 두 개를 동시에 충전할 수 있다는 것도 마음에 듭니다. 전체적으로 아주 깔끔한 분위기 있죠. 그래서 기존하고 거의 비슷한 느낌인데 여기서 몇 가지가 또 바뀐 부분이 있네요. 우선 스티어링 휠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도 많이 바뀌었네요. 기존에는 돌릴 수 있는 이런 작은 다이얼만 있었어요. 이 작은 다이얼로 앞뒤 좌우로 움직이고 버튼 누르고 하니까 이게 몇 개 안 돼. 그래서 기존 모델로 와 있는 다른 스위치가 없고 요거 두 개로 다 해야 되니까 야 이거 좀 불편하지 않냐 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핸들에 버튼이 여러 가지가 더 추가된 형태로 바뀌었네요. 이쪽이 하이빔, 이쪽이 워셔액, 이쪽이 오토파일럿, 이쪽은 음성인식. 그리고 결정적인 차이는 기어 시프터입니다. 기존의 기어 시프터는 이렇게 당겨서 앞으로 가는 거였어요. 밀어서 후진하고. 막대로 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막대가 없어졌습니다. 없어지고 화면 터치로 전진 후진을 하게 해놨어요. 테슬라는 도대체 왜 이렇게 불편하게 만들까 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테슬라는 이것을 자동으로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터치로 이걸 하는 것도 말이 안 된다. 그냥 운전자가 주차할 때 뒤로 후진 주차하든지 전진 주차하든지 할 거잖아요. 그러면 브레이크 밟으면 알아서 저희가 D 넣어드리면 되죠. 알아서 R 넣어드리면 되죠. 어차피 들어갔으면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차가 알아서 해줘야지 그걸 왜 운전자가 굳이 하고 있습니까? 라는 얘기예요. 아니 그러면 전진 후진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후진하던 사람이 핸들 꺾으면 그 다음엔 전진하는 거지. 전진하던 사람이 핸들 끝까지 90도 꺾으면 그 다음엔 후진하는 거지. 그거 우리가 당연히 알고 있어요. 우리가 그거에 맞춰서 전진 후진을 해줄게요. AI 몰라요 AI? 라면서 이걸 알아서 바꿔준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써보면 이 전진 후진을 내 마음을 100% 읽어주는 느낌은 아닌데 그래도 한 7-80%는 맞추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굳이 전진 후진을 바꿀 일이 없어요. 자, 그런 느낌이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조금 의외의 장면이 있습니다. 방향지시등 레버가 생겼어요. 모델3 하이랜드 나왔을 때 정말 많은 분들이 아우성을 쳤습니다. 아니 이거 깜빡이 이건 진짜 말도 안 돼요. 깜빡이 넣고 싶은데 못 넣겠어요. 이것 때문에 사고 나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정말 많았는데 이 방향지시등 깜빡이를 막대로 이제 바꿔줬네요. 일본 홈페이지에서 보니까 여기 방향지시등 레버가 생겼는데 우리나라도 생길까? 일본만 생긴 거 아닌가? 어쨌든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지금 테슬라가 어떤 방향으로 갔다가 거기가 아닌가벼 하고 다시 돌아오는 경우, 이런 경우가 굉장히 드문데 어쨌든 이렇게 되면 테슬라가 판단 미스를 했다는 걸 인정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어쨌든 모델 3 하이랜드는 지금 버튼으로 돼 있고 모델 Y 신형 주니퍼는 이게 깜빡이 스위치로 돼 있다. 좀 웃기긴 하다. 핸들 양쪽에 버튼을 그냥 달아주면은 사실 뭐 별 문제 없는데 페라리 같은 차 보면 이렇게 하면서 깜빡이 이렇게 넣거든요. 그렇게 하지 왜 위아래로 넣은 게 좀 이해가 안 된다. 그리고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그렇게 원했던 통풍 시트 드디어 모델 Y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아니 넣어줘야죠. 당연히 미국도 지금 더워지고 습해지고 지금 기상이변으로 장난 아니잖아요. 지금 화재 나오고 난린데, 그리고 화재가 우리는 지금 LA 화재라고 얘기하지만 미국 사람들은 이 화재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지금 이 LA 화재를 팰리세이드 화재라고 합니다. 공식 이름이 팰리세이드 화재야. 처음 화재가 발생한 곳이 팰리세이드이기 때문에, 그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 이름을 따서 팰리세이드 화재라고 불러요. 팰리세이드가 요번 달
연말에 공개를 앞두고 있는데 지금 팰리세이드를 미국 시장에서 공개할 때 좋은 결과가 될지 부정적 인식이 될지 요거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스럽기도 하네요. 아무튼 쓸데없는 얘기였고요. 어쨌든 지금 미국이 더워지고 습해지고 난립니다. 기후변화가 어마어마해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생각도 안 했던 이 앞좌석에 굳이 통풍 시트가 필요해 라고 생각했던 것 당연히 필요하다 라고 이제는 얘기가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뒷좌석을 보면 뒷좌석도 여러 가지로 바뀌었는데 앰비언트 라이트 당연하고요. 그리고 모니터가 추가로 생기게 됐네요. 뒷좌석 모니터는 뭐에 필요합니까? 아니 모니터 쓸데없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아닙니다. 이게 있을 때 훨씬 더 멋진 자동차로 그리고 더 고급 자동차로 보여지죠. 여기서 뒷좌석 열선 켜거나 끄거나 아니면 에어컨이나 히터 같은 거 뒤에서 터치로 그냥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게임을 한다든지 넷플릭스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지금 디스플레이 위치가 좀 낮다는 느낌은 들지만 그래도 이 정도 급의 뒷좌석에 디스플레이가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고급스럽고 너무 있어 보인다. 야 여기 디스플레이 당연히 달아야지. 이거 안 달아주면 어떡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거 뭐 얼마 하는 것도 아닌데 좀 다른 자동차들도 좀 달아줄 필요가 있죠. 그리고 결정적인 차이, 뒷좌석이 전동으로 리클라이닝이 됩니다. 뒤로 쭉 젖혀져요. 앞으로 쭉 세워지기도 하고, 그전에는 2열 리클라이닝이 되긴 됐습니다. 근데 수동이었어요. 그래서 트렁크에서 짐을 넣을 때도 2열 앞으로 접기 버튼을 하면 앞으로 이렇게 발라당 자빠지는 요거는 됐습니다. 근데 이제는 발라당 자빠지고 쥐잉 하고 일으켜 세워지는 것도 자동으로 됩니다. 지금 영상에서 보면요, 짐을 가지고 차에 가까이 가니까 트렁크가 자동으로 열리는 모습을 보여주네요. 보통은 트렁크에 가까이 가서 한 3초쯤 기다려야 열리는 건데 그게 아니고 그냥 가까이 가기만 하면 열린다? 그러면 툭 하면 열리겠네? 괜찮은 건가? 어쨌든 발로 차서 열거나 뭔가 좀 그런 거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주인님의 얼굴을 인식해서 주인님이 짐을 갖고 있으면 알아서 트렁크를 열어준다, 이런 거면 내가 인정하겠는데 그런 거 아니면 이거 되게 불편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전면 프렁크가 생길 거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던데, 아니 그런데 프렁크는 전동으로 생기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프렁크가 전동으로 되는 거는 이건 뭐 에러 가능성도 너무 높고, 그리고 또 수리 이슈가 생기는 거 테슬라는 절대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들은 아마 안 될 것 같고, 약간 그림을 꼭 있을 것 같이 그림을 그려놨어요. 오픈 터치 하면은 이렇게 쫙 열리는 것처럼 애니메이션이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열리지 않습니다. 실제 기존 모델 Y도 애니메이션만 이렇게 되고 실제로는 덜컥하고 여기까지만 열려요. 그래서 아마 이게 전동으로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다. 근데 전동 프렁크 있으면 정말 좋죠. 진짜 편리해집니다. 자, 그리고 아쉬운 점이 하나 더 있는데요. 지금 오디오 성능 아직 안 들어봤으니 오디오 성능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기존 모델 Y 보면 여기 A필러 위쪽 쪽에 스피커가 하나 있었어요. 이 스피커가 뭐 트위들러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트위터보다는 조금 더 일반적인 소리까지 내주는, 약간 고음 소리를 내주는 그런 스피커입니다. 요게 있을 때 이 음장감이 어마어마하게 좋아져요. 그래서 요게 귓전에다가 바로 소리를 이렇게 때려주니까 너무 좋았죠. 근데 지금 모델 3 신형에도 요게 사라졌습니다. 이번 모델 Y도 요게 사라졌어요. 스피커가 여기 없을 때 그러면 오디오 성능이 똑같은가? 똑같지 않습니다. 약간 아쉬워요. 지금 전체적으로는 엄청 좋은 오디오긴 해요. 지금 테슬라 정도의 오디오 성능을 주는 자동차는 거의 없다. 물론 오디오의 방향성이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이 섬세함이나 음장감이나 어떤 빵빵 때려주는 것에 있어서 테슬라처럼 이렇게 파괴적으로 좋은 사운드를 내는 자동차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음장감이 사라진다는 게 좀 아쉽습니다. 여기서 소리가 나야지. 어쨌든 모델 Y 주니퍼를 보면 그나마 모델 3보다는 좀 낫습니다. 모델 3는 트위들러 위치가 조금 낮았어요. 이걸 조금 들어 올려서, 그래서 하이랜드에 비해서는 좀 낫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래도 A필러 스피커만큼 좋지는 않을 것 같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파는 건 뭡니까? 롱레인지의 론치 에디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주행거리 길고 앞뒤로 모터가 하나씩 있는 AWD 모델이다 라는 거고요. 주행거리 인증은 당연히 아직 못 받았습니다. 예측 주행거리는 지금 476km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들은 정말 이걸 꺼리거든요. 인증 주행거리가 나오기 전에 예측 주행거리를 함부로 말하는 거, 요거 잘못하면 이거 공정위한테 맞습니다. 큰일 날 일이에요.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기존 모델 Y 롱레인지는 468km니까 이 테슬라 내부에서 테스트한 결과로는 그보단 조금 더 늘어난 것 같기는 합니다. 뭐 여러 가지로 개선됐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또 하나 개선된 것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뛰어난 고요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업데이트된 휠, 타이어 패키지가 바뀌었다고 해요. 휠이 지금 보면은 여기 각이 착착착 잡혀 있잖아요. 이러면서 뭔가 에어로를 더 향상시킨 건지 아무튼 소리가 덜 나오게 한 건지 모르겠는데 휠이 더 개선됐다고 하고, 그리고 타이어, 한국 타이어 아이온을 썼으니까 이게 더 견고한 접지력 그리고 더 부드러운 주행을 가능하게 해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차체 주물이 재설계돼서 부품수를 70개에서 1개로 줄였다. 그래서 틈새가 줄어들어서 더 뛰어난 고요함을 보여준다라는 얘기인데, 그게 뭡니까? 기가 캐스팅이라고 해서 이 뒤쪽에 있는 서스펜션 부분, 뒤쪽에 있는 이 트렁크 부분을 작은 하나의 덩어리로 만들어서 더욱더 조용한 차체를 만들어냈다는 얘기죠. 거기에 내면 다 어쿠스틱 글래스를 사용해서 그래서 흡음이 더 강조돼 있다. 전에는 앞면만 어쿠스틱 글래스였는데 이제 사면 모두 어쿠스틱 글래스를 사용하고 있어서 이 흡음 필름으로 차를 더 조용하게 만들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안전을 위한 설계라고 돼 있죠. 지금 액티브 세이프티 기능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액티브 긴급 제동이라든지 차선 이탈 회피라든지 이런 것들도 기본으로 제공된다고 돼 있고요. 그리고 충돌 에너지를 흡수하는 견고한 차체 구조, 탑승자를 보호하는 에어백이 적용됐다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테슬라는 역사상 가장 안전한 자동차예요. 테슬라를 어떤 식으로 갖다 박아도 이 테슬라보다 더 안전한 자동차는 없습니다. 적어도 충돌 테스트에서는요. 대한민국에서는 안전등급이 4등급이지만 전 세계에서는 가장 안전한 차로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그리고 요번에 바뀐 것 중에 가장 독특한 점은 여기 있습니다. 지금 요걸 보면 우수한 서스펜션이라고 되어 있네요. 서스펜션 재조정을 통해서 매끄러운 핸들링, 더 나은 승차감, 반응성이 더 뛰어난 조향 능력, 조용한 승차 환경 보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이랜드를 탔을 때 정말 감탄한 게 있잖아요. 와, 정말 조용해졌다, 정말 부드러워졌다, 차가 핸들링 특성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너무 다루기 편하게 바뀌었다 라고 하면서 굉장히 많이 좋아했는데, 그런데 여기 서스펜션에서 설명하는 게 그런 겁니다. 재조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서스펜션에서 가변 댐퍼를 사용했다거나 아니면 뭐 액티브 가변 댐퍼를 사용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에어 서스펜션이나 이런 거 사용한 게 아니고 기존에 있었던 것을 조금 조정했다, 튜닝했다라는 뜻인데, 그런데도 이렇게 훌륭한 환경이 되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이 재조정이라는 것은 하이랜드를 사용할 때 코니 서스펜션이라고 해서 코니와 함께 만들어진 서스펜션을 도입했다고 하는데, 이 코니 서스펜션을 쓴다 이런 얘기로 비춰지기도 해요. 모르겠습니다, 정확한 건. 어쨌든 주파수 감응형 서스펜션을 써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겠다. 그러니까 큰 돈을 들이지 않고 서스펜션은 최대한 더 향상시키겠다 라는 느낌으로 보여집니다. 자, 지금은 한정 판매라고 되어 있는 요 론치라고 하는 걸 팔고 있는 건데, 그래서 생산 개시를 기념하는 기능 옵션형 한정판 모델 Y라고 얘기하는데, 그래? 한정판 뭐가 다른지 한번 보도록 하죠.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후면 리프트 게이트 배지. 이거 배지 준다고 이거? 알리에서 그냥 3,000원에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자석으로 뗐다 붙였다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런 거 준다고 하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퍼들라이트 배지, 이건 괜찮네. 도어 딱 열면 아래쪽에 이렇게 램프가 들어온다고 합니다. 테슬라 원래 램프 들어오는 거 없잖아요, 그죠? 기본 차에는 안 들어올라나? 론치에만 이걸 넣어주기는 너무 돈이 많이 들었을 것 같고. 그리고 여기 보면 론치라고 해서 도어실도 바뀌어 있죠. 충전기 아래쪽에 론치라고 써 있습니다. 요거 써 있는 거, 매트를 조금 예쁘게 해줬다고. 블랙 인테리어용 비건 스웨이드. 요거 스웨이드로 안쪽을 딱 스웨이드로 딱 처리를 해주는군요. 근데 화이트 인테리어를 선택하면 요거는 못 누리는 거죠. 그리고 가속력 부스트 기능. 자, 그런 것들이 들어간다고 하고요. 그럼 옵션에서 뭐가 좋아지느냐? 일단 컬러에서 조금 혜택이 있습니다. 원래는 테슬라는 기본 색상 한 가지가 있어요. 기존까지는 흰색이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테슬라가 다 흰색인 거죠. 그리고 나머지 색깔은 돈을 받아요. 나머지 색은 얼마를 받느냐? 보통은 100만원에서 200만원을 받습니다. 이제는 기본 색깔을 회색으로, 스텔스 그레이색으로 했는데, 스텔스 그레이색은 많은 분들이 돈을 내고라도 선택하는 굉장히 좀 인기 많은 컬러였거든요. 그래서 스텔스 그레이가 이제 무료가 됐고, 나머지 컬러는 다 100만원에서 200만원 내게 됐는데, 지금 론치 시리즈 같은 경우는 지금 세 가지 색깔이 있는데 이게 무료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휠, 지금 20인치 휠은 테슬라가 한 200만원 정도 받습니다. 근데 200만원 좀 넘는 20인치 휠을 기본으로 포함시켜 준다. 그리고 가속력 부스터,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한 번도 돈을 받고 판 적이 없는데 예전에 한번 받고 팔려다가 중단된 적이 있었어요. 모델 3 롱레인지에서 요거 받을 때 얼마였냐면 270만원이었습니다. 그게 기본으로 들어오는 거고, 그래서 지금 시속 100km까지 4.3초에 도달한다 이 얘기니까, 만약에 부스터가 없으면 기본 롱레인지는 한 4.8초 나오겠구나, 기존하고 거의 똑같겠구나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 옵션들을 다 붙이고 여기 안에 인테리어에 들어가는 것들 다 더하면
하면 많이 쳐주면 한 800만원 정도의 옵션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기존 모델 Y보다 1200만원 더 비싼 건데 한 800만원 옵션 들어간 거니까 400만원만 오른 건가?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일본의 사례를 보면 일본에는 지금 모델 Y의 AWD 론치 에디션도 있고 모델 Y의 RWD 저렴이 버전도 론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론치 에디션 같은 경우는 가격이 595만엔, 지금 환율로 했을 때 5490만원이죠. 이게 나와줘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5490만원이면 우리나라가 요즘 5300만원 이하는 보조금을 몇 퍼센트 주거든요. 이거를 조금 조정해서 지금 론치 시리즈가 좀 비싸니까 이후에 나오는 차는 론치보다는 좀 더 쌀 거잖아요. 기본 모델의 후륜 구동이면 그럼 가격이 대략 5299만원에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가격은 동결 가능할 것 같다. 가능할 것 같습니다. 뭐 최종적인 가격은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지만요. 여튼 우리나라는 지금 기존 재고 모델을 할인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즉시 인도 가능한 모델 Y 4,739만원부터 이렇게 써있죠. 그래서 지금 주문하기 눌러보면요, 몇 개가 나왔어. 4,739만원부터 팔고 있네요. 와, 너무 싼데? 아니 잠깐만, 지금 사라졌습니다. 뭐야 이거, 실시간으로 빠져? 지금 줄었다 늘었다 하네요. 완전히 사라져 없어지는 게 아니고 이게 몇 개 나왔다가 그게 팔리면 없어지고 몇 개 또 나왔다가 없어지고 이런 식으로 계속 추가를 하는 것 같아요. 이 정도로 계속 나왔다 사라졌다는 거 보면 좀 판매가 좀 되는 것 같고 재고가 금방 소진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한국과 일본과 중국이 있는데 일본과 중국이 3월부터 팔기 시작하면 일본, 중국에서 차 다 가져와서 우리나라에서 재고떨이 하겠다는 얘기인가? 뭐 그런 생각이 살짝 들기도 해요. 근데 이번 모델 Y는 정식 가격이 나오기 전이거든요. 지금 7천만원대라는 건 정확한 일반적인 가격이 아니고 진짜 론치 에디션 옵션 다 붙인 것이 그 가격이라는 거고, 기존의 모델 Y의 가격에서 아무리 올라도 400만원까지 오르지 않을 것 같다. 그 이하로 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심지어는 동결 가능성도 있으니까 신형 모델 Y의 가격이 좀 낮춰지면 그때 그걸 구입해도 늦지 않으실 것 같다. 너무 급하게 사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구입하실 분들을 보면요, 지금 처음 구입할 때 소프트웨어까지 같이 구입하시는 경우도 계세요. 근데 소프트웨어를 지금 구입할 수 있게 돼 있지만 이거는 구입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처음에 구입할 때 이걸 넣으면 이 차 가격이 올라가서 취등록세를 더 내야 돼요. 이 하드웨어만 먼저 사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를 나중에 구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풀 셀프 드라이빙 그리고 향상된 오토파일럿 EAP라고 하는 거, 이 둘 중에 뭘 살까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FSD는 사실 우리나라에서 아직 안 됩니다. EAP를 선택해도 똑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EAP에서 FSD를 추가로 구입할 때 그 차익만 내면 되니까 처음에는 소프트웨어 없이 차만 구입하시고 EAP만 추가하는 게 처음엔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자동 주차라든지 스마트 차량 호출, ASS라는 거, 그리고 자동 차선 변경 뭐 이런 것들 다 되니까 출고 후에 EAP를 선택하면 딱 좋을 것 같다. 테슬라 모델 Y 나왔다는 소식에 정말 바쁘게 빠르게 살펴봤는데요. 너무 반갑고 너무나 기쁜 일입니다. 작년에 우리나라 전기차 1위가 모델 Y였는데 테슬라가 올해 우리나라에서 또 얼마의 가격에 차를 내놓게 될지 모르겠지만 부디 좋은 가격을 계속 유지해서 더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전기차 시장도 조금 더 확장해주고 많은 사람들이 전기차를 경험할 수 있게, 그리고 새로운 세계로 빨리 뛰어들 수 있도록 이렇게 도움을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네요. 지금 테슬라 모델 Y 주니퍼 보셨는데 여러분들 생각 어떤지 여기 댓글로 좀 남겨주세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댓글 남겨주신 분들 중에 10분을 뽑아서 모카 굿즈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남겨주신 분들 대댓글 저희가 남길 테니까 들어와서 확인 꼭 하셔야 돼요.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의 이야기, 세상은 넓어 차들은 달려가지, 하나 둘씩 펼쳐지는 차의 모험, 바퀴 아래 세상은 무궁무진해. 모카